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정책은 구조물이고 자금은 그 위를 흐르는 강. 정책이라는 건 단지 예산을 배정하고 규칙 몇 개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죠. 정부가 어디에 힘을 실을지 그 수로를 깔기 시작하면 시장이라는 물줄기는 어느새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정책 유도형 자금 흐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표현은 아직 학계나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와 실제 시장 사례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자금이 특정 섹터로 선제적으로 몰리는 흐름은 분명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섹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책의 수로가 먼저 놓였고 그 위에 돈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요국 지수의 등락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일제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매크로를 움직이는 압도적인 변수는 무역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라는 뜻이죠.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정책 기반의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보다 더 미시적인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섹터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LNG, 자동차, 로봇, AI.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업종 같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책 자금과 긴밀하게 연결된 흐름이라는 점이죠. LNG 먼저 보시면 정부가 한미통상 협상 테이블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올리면서 현지 출장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시장은 LNG에 다시 정책이 붙는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슈는 명확하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단기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관세 압박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국내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부 발표 내용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AI와 로봇은 말 그대로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추경안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려 1조 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대담하면서 짚어드린 것처럼 AI는 정부가 육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던 곳이죠. 요 며칠 그로 인해 강세 흐름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자금의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면 그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장에서는 그 섹터가 먼저 반응한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정책이 신호등 역할을 해주고 이 자금은 타이밍이 빠른 쪽부터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정책의 정체, 그 중심에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안을 한번 짚어볼까요? 정부는 당초 10조 원 규모를 계획했던 추경안을 오늘 발표해서 2조 원을 증액해 총 12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약 4조 원 편성됐죠. 우선은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생계 안정형 지원입니다. 즉 당장 숨이 턱 막힌 분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약 4조 원. 이 파트부터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투자형 추경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산업, 금융 개발 등 미래 산업에 2조 원 이상 지원을 하고 특히 AI 분야에는 1조 8천억 원 추가 투입. 그리고 AI 스타트업 펀드는 기존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키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 재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해 재난 대응으로 약 3조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긴급 대응용 예비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이고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며 예상 못한 돌발 변수까지 대비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한국 내의 정책 패키지가 지금 자금의 국내 섹터별 흐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수를 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보다 큰 그림, 즉 관세라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죠. 정책 흐름 속의 글로벌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월 9일 저점을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7.4% 반등했고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8%가 넘어갑니다. 현지 시간 7일 저점 대비했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는 10%, 일본 니케이 지수는 9% 정도, 독일 닥스 지수는 6.5% 상승했습니다. 이들 모두 관세 충격의 바닥을 찍고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이제 최악은 피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주도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전히 조선과 방산입니다. 4월 9일 저점 이후의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조선업종은 15.4%, 기계는 14.4%, 상사자본재도 11%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폭락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조선, 방산 등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그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시장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조선업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곧 한국 조선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상소화되면서 이를테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언급 빈도를 높여가고 있죠. 이런 방산업종은 한철 테마가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적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흐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들 변수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불확실성, 즉 관세,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해소된다면 이들도 언젠가는 주도주의 지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즉 지금 조선방산은 불확실성 시대의 수혜주라는 위치를 탄탄히 하고 있지만 그 기반 자체가 불확실성인 만큼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체크해 가야 하는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도 보시죠. 이번 반등장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을 4,700억 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매물 출회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다른 쪽입니다. 바로 상사자반재 쪽에 864억 원, 조선 쪽에는 765억 원 순매수, 즉 외국인의 자금이 여전히 기존 주도 섹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수급 흐름 그 이상으로 시장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진행형인 상황에선 외국인도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실적이나 정책 수혜나 구조적 모멘텀이 있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